오늘도 게으른 유튜버 방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게을러져서 업로드가 점점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네, 그래서 반성까지는 안 하지만 조금 혹시나 또 업로드가 중단될까봐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틈틈이 그래도, 네, 글감을 새겨두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네이버에서 예, 그런 기사가 최소 하루에 하나 정도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정세나 사회면 기사 요 두 가지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틀에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가 잘하면 하루에 하나 정도 건지고, 어떤 날은 별로 주목할 만한 기사가 없다,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책이나 이런 걸 읽고 나서 서평 비스무리하게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예, 올리는 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읽은 거를 이제 다 글로 남겨놨는데, 이걸 계속 다 올리면 튀긴 하더라고. 지금 쓴 것도 보니까 조금 게 있고, 어,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에서 사연 몇 개를 이제 조금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사연 읽기를 제가 이제 누군가 저한테 사연을 보낼 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블라인드에서 사연을 한번 긁어보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인간 군상들을 잘 볼 수 있어서 지금 약간 맞는데, 그것도 올릴 수 있는 기회 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제가 주로 주목하는 기사거리인데요. 그런데 이제 30대 여성의 고독사 사례를 이제 서두로 열면서 이제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기사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우습긴 하겠지만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고독사라는 표현이 어쨌든 일본에서 나온 부분이고, 일본에서 한창 문제가 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주목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점점 고독사가 많아지고, 실제로 이제 그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업체를 다룬 책이나 드라마, 무브 투 헤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기사들도 굉장히 높았고, 는 이제 청년 고독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거의 절반 고독사, 이제 올해 어떤 작년 노년의 고독사 문제인데요. 거의 45%에서 54%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고독사 문제 같은 경우 비율로 따지면 5, 6%, 문제는 5%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제 기사에도 말하지만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 초입가 이제야 이제를 나이대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늦게 발견돼서 이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청년들이 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사의 그 파이가 커지는데 꾸준히 5, 6%를 차지한다는 건 한 해 한 해 갈수록 청년 고독사 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계로 보니까 비율로 말하니까 되게 별거 아니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괴로움의 상황에서 죽어갔느냐, 숨을 거두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3040에 해당하는 나이가 돼버렸는데 저도 2030 시절이 굉장히 즐거운 부분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괴로웠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까지는 좀 힘들겠죠. 저는 단절까지는 안 됐지만 단절될 뻔하다가 이제 호주로 도망도 치고 캐나다로 도망도 치면서 오히려 경험의 폭이 좀 넓어진 편이죠. 예, 목숨 건진 만큼 저는 충분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상황이 최저임금 노동자긴 하지만 또 학고 라디오 녹음자이긴 하지만 또한 조회 횟수가 별로 나오지 않는 블로그 운영자이기도 한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그냥 보너스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독사라는 상황에 처해버린 이제 돌아가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단절된 삶 속에서 이제 극한의 고통이나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다가 진짜 아사하는 케이스도 있고 간 문제로 해서 알코올성 이제 쇼크사일 수도 있을 거고 네, 모든 게 다 그런 급작스러운 죽음이죠. 누군가는 또 스스로 또 목숨을 거두어 버리 있을 거고요. 이게 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굉장히 터널적 사고, 죽음만이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느끼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요. 문제는 이렇게 청년 고독사가 비율이나 숫자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장년이나 노년층 고독사에 비해서는 주목받기 힘든 부분을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장년이나 노년층이 예, 더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 고독사 문제가. 그리고 사회가 지금 청년들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여전히 청년들의 힘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흐르는 정서 같은 거죠. 젊을 땐 뭐 사서 고생한다. 물론 예전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시선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겼지만 여전히 들은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젊은 세대 3040까지는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장년층으로 이어지면은 자신들의 경험치 때문에라도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청년들의 그런 세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장년 세대가 많죠. 그게 세대 갈등이 여전한 거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죠. 또 장년들 또한 자신들의 삶 자체를 어, 이겨내고 버거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힘들죠.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다 도생으로 돼가는 이유가 다 자기 자신이 더 힘든 거죠. 예, 남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뭔가 지지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 자체가 원자화된다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 물론 사회는 계속 공동체의 형태를 이루고는 있는데 각 이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원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 혹은 공동체가 된 거죠. 공동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개인주의화된 원자화된 이제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특정 문제를 겪거나 위기를 겪더라도 주목하거나 다뤄지는 그런 빈도가 크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고독사 혹은 뭐 자살률, 또 출산율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질 쯤이 돼서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자살률이 아직도 높지만 크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죠. 그나마 출산율은 우왕좌왕하고 있긴 한데 큰 문제 해결책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뭐 방구석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쉬우니까 하는 말이지, 해결하려고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깨질 겁니다, 아마. 그 해결하지 못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자니 답답할 테고, 여러모로 각계각층에서 고생하겠죠. 사실 이렇게 사회면에서 주목하는 기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이제 위정자들도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선들을 주목하는 여론이나 이런 좀 합의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주목해야 기사거리도 되는 거고, 또 정치적인 이슈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되고 회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의 안타까운 마지막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데, 네, 쉽지는 않죠. 아무튼 기사로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조를 했고요. 음, 뭐 고독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브 투 헤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요즘 국제 정세가 잠잠하니, 예, 이스라엘의 어떤 폭격 이후 또 어떤 제스처가 나올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